후회스러운 과거만 떠오르시나요? 네, 저도 그랬습니다. 사업을 이어가면서 내가 계속 나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돌이켜봐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.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고민들에 대한 답안지가 됐으면 합니다. 가장 좋았던 선택은 제가 동업을 제한하지 않았던 거였어요. 더 정확히 말하면 5대5 동업을 제한하지 않았던 거예요. 그분이 이걸 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안 되는 이유가 동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잘 되신 분들은 전부 다 뭐 결혼해서 같이 와이프랑 같이 한다거나 여자친구분이랑 동업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저도 동료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A라는 분이 계셨었어요. 근데 그분이 20살 후반이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 되게 두뇌 회전도 빠르고 되게 괜찮은 분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5대5로 나눠서 쇼핑몰을 같이 해보자고 동업을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. 그 당시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실행만 해. 그렇게 해서 5대5로 나누자.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다행이었어요. 그분이 그 당시에 학업이 있으셔서 그 제안을 거절하셨었거든요. 근데 저는 지금 그때 거절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, 왜냐하면 제가 느낄 때 직원 한 분을 모시기 전까지는 동업이고 나발이고 자기 거 온전히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.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잘했던 거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내 사업 내가 알아서 했던 거. 그러니까 어떤 뭐 교육을 한다거나 다른 뭐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내 사업 하려고 했던 거. 그게 가장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담으로 제가 동업을 되게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동업 제안하실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몇 달간은 지켜봐야 하더라고요. 실제로 뭐 어떻게 일하는지, 주변의 평가는 어떤지 뭐 더 세세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더라고요. 한 가지만 더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나 일해줄 것인지도 명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실수했던 거는 1시간 서브로 일하는 대신에 순수익의 10에서 20%를 떼준다고 해서 그게 이제 맞지 않았던 거죠. 투입시간 대비 얼마나 떼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잘했던 건 한 카테고리만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? 그게 되게 주요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돌이켜봐도.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상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게 제가 볼 때는 부업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만약에 이걸 내가 주업으로 하겠다거나 돈을 100만 원 이상 벌어들이겠다? 그러면 저는 진짜 완전 별로인 것 같아요. 차라리 한 필드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버티는 게 훨씬 낫고요. 제가 요즘에 그 직원분들 가르쳐 준다고 스토어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짜 뭐 이것저것 잡다한 거 다 가져와가지고 다 판매하고 있는 그런 잡상점이 하나 있거든요. 근데 그 잡상점이 한 제품이 이제 터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나머지 다 없애버렸어요. 나머지 다 정리해버리고 그 제품 위주로만 계속해서 소싱해서 아예 진짜 뭐 브랜드라고 하면 브랜드인데 그런 형태로 이제 바꿔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잡상점은 초반에만 허용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괜찮다 싶은 필드가 있으면 그것만 계속했던 게 전 나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그 선택을 했던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당시에 애완동물 필드 했었거든요. 진짜로 그 필드만 계속 했었어요.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필드는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전문성이라는 게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. 정확히는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실용 지식이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도 좀 쉬워지고 소싱하는 것도 좀 쉬워지고 그리고 신제품을 골라내기도 되게 쉽더라고요. 그렇게 하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했었던 가장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. 현실로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구급공무원 준비했다 간호사 준비했다가 회계사 했다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계속 회계사 준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. 제가 봤을 때는. 제가 생각했었던 지금 돌이켜봐도 가장 주요했었던 선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복귀했던 거 정말 가장 중요했습니다. 그 소년 만화 보면은 뭐 각성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승승장구하거나 뭐 초월적인 힘으로 뭐 적을 때려 부순다거나 뭐 그런 게 많은데 현실은 그런 거 없더라고요. 그냥 계속해서 찌부러짐의 연속이었었어요. 제가 어느 순간 그 깨달았었던 그 순간부터 반등할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도 1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가더라고요. 뭐가 문제냐면 저 스스로가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더라고요. 그러던 중에 이걸 반전시켰던 요소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걸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가 복귀했던 거였어요.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.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복귀를 합니다. 네, 복귀를 해요. 제가 했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사용했던 시간 그리고 그날에 복귀하고 피드백하면서 저는 훨씬 더 나아졌어요. 근데 그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타임박식이라는 방식이더만요. 처음에는 이거를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애매한데 나중에는 내가 뭐 운전 몇 시간 했는지 밥은 어떻게 했는지 설거지 얼마나 뭐 했는지 그런 시간들을 적고 통계치를 내고 이제 매니지를 한번 해봤던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줄이고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같은 시간 내로 생산성이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.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포장할 때 저는 제 모습을 조금이라도 찍어 놓는 편이거든요. 내가 그걸 찍어놔야 어떤 순간에 내가 지연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 달아놓고 내가 딜레이 된다 생각하면은 이 말을 해요.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걸 보게 되면은 말하는 순간에 그 파형이 나오거든요. 주말이나 이제 시간 한가할 때 그거 프리미어 프로에 넣으면은 그 파장이 나올 때 그 구간에 보이잖아요. 바로. 그러면 그 부분에서 왜 병목이 발생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정말 쉬워요.
이건 약간 저만의 팁이에요. 그렇게 해서 피드백하고 다시 해보고 피드백하고 다시 해보고 그런 식으로 약간 복기를 저는 했었거든요. 그리고 하루에 복기를 두 가지를 보통 해요. 잘한 거, 아쉬운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복기를 간단하게 하고, 아무튼 제가 했던 것 중에 진짜 좋았던 게 복기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시간 효율을 가져갔던 거, 그게 진짜 가장 잘했었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기 하루를 복귀하시는 걸.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게 정말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자산이 되어 있더라고요. 기획 상품을 했던 것, 그것도 되게 주의했었습니다. 제가 첫 번째 그 대박 상품을 냈던 게 24년도 초쯤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, 이게. 근데 사실 그 이전에도 할 수가 있었어요. 돌이켜보니까 그 기획 상품을. 근데 그 당시에 구매 대행의 잔재, 리스크를 짊어진다는 거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있었거든요. 그리고 재고가 남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에 대한 공포도 여전히 제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. 그걸 깨트릴 수 있었던 게 24년도 초였나? 그때쯤이었는데 그게 기획 상품이었거든요. 근데 기획 상품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데 그냥 단순해요. 단순히 그 포함된 상품의 가지수를 8개에서 12가지로 늘리고 뭐 100원짜리 하나 사다가 그거 동봉해서 사은품으로 이제 보내드리고, 딱 그 정도의 기획 상품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한 달에 한 200씩은 그래도 벌어줬었는데, 얘가 지금은 많이 죽었죠. 벤치마킹하거나 똑같은 제품 내놓는 것도 많이 생겼어요.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10에서 30만 원 정도는 계속해서 벌어주고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도 저는 좀 생각해요. 그때 왜 잘 됐을까를 지금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어차피 상품 합치는 거야. 누구나 다 하는 거였고 별달리 특별한 물건도 아니었어요.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거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왜 잘 됐을까를 제가 좀 복기를 해보니까 어차피 상품 합치는 거야.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별달리 특별한 물건도 아니었고 뭐 또 뭐 금형을 판다거나 뭐 인증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. 실제로 지금은 인기가 떨어지기도 했고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거가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였거든요. 첫 번째가 그 필드를 계속 하다 보니 터지는 상품에 대한 유감이 올라간 상태였다. 그게 첫 번째고, 두 번째가 그 필드를 계속 하다 보니 이 상품군이 돈 된다는 마진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었어요. 세 번째가 그 필드를 계속 하다 보니 이 키워드로는 내가 상위 노출 해볼만 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근거들이 나름 탄탄했었죠. 이 세 가지의 근거가 있다 보니까 저도 그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중국 사입을 하고 계시고 약간 내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계신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. 세 개 다 있다면 저는 시도하셔도 괜찮다 생각해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머지 두 가지는 어떻게든 커버가 가능한데, 육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필드에서 좀 오랫동안 그걸 판매를 계속해서 해봐야 되거든요. 그 필드 내에서 다른 거 안 하고 그러면 육감이 되게 올라가요. 그 필드 내에서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필드에서 계속 하는 게 낫다고 이제 그걸 주안점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, 근데 셋 중에 뭐 한 개가 없거나 두 개가 없거나 혹은 세 개 다 없다. 근데 그럼에도 하겠다고 한다면 용기가 이제 필요한 영역인 거죠. 그 다음부터는. 근데 그 용기는 제 경험상 해봤을 때 지갑이 얼마나 빵빵한가, 그거에 따라서 그 용기는 달라지더라고요. 아무튼 오늘은 좀 돌이켜봤을 때 잘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. 한 6가지쯤 된 것 같은데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한 4개 정도로 아마 줄어들 거예요.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얘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구나, 그러면 나도 좀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저는 복귀하시는 거, 복귀하는 게 진짜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거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제 채널에 여러가지 그 총정리 영상들 많이 올려왔어요. 그거 봐주시면은 더 재밌는 생각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